중국 증시 출발 동향입니다. 2월의 첫 번째 거래일 중국 증시 부진한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일요일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제조업 지표 다소간의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2년 반 만에 최악의 성적을 냈습니다. 그동안은 이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다면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증시의 반전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오늘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홍콩과 중국 본토 모두 다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홍콩 항생지수부터 확인합니다. 홍콩의 항생지수는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 머무르면서 0.56%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24,307.68포인트를 지나갑니다. 종목들을 보면은 평안보험과 중국생명보험 등 보험 업종이 2% 넘는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텐센트와 갤럭시 엔터테인먼트도 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H지수는 조금 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동시 상장된 종목들이 들어있어서 좀 더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지금 1.4% 하락하면서 11,555.7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들을 보면은 민생은행이 9.9%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좀 악재가 있었는데요. 민생은행의 회장이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민생은행의 회장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반부패 정책의 일환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 좀 압박이 됐던 걸로 풀이되는데요. 이 점에 오늘 주가가 급락세에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통은행이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에어차이나가 유가가 급반등하면서 역시 3% 넘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본토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 장 초반부터 2% 내외의 급락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는 2% 안쪽으로 다시 낙폭은 줄였는데요. 1.9% 하락하고 있습니다. 3,148.8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시가와 비슷한 부근으로 현재 회복한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 A지수 이어서 보겠습니다. 상하이 A지수도 현재 거의 2%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1.93% 하락하고 있는데요. 3,298.85포인트 지나가면서 지금 시가 부근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은 낙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2%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1% 하락하고 있고요. 7,506.59포인트 지나갑니다. 다만 장 초반 빠르게 낙폭을 확대했다가 낙폭 다시 줄여가는 모습 역시 그래프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형주 중심의 상하이 380지수 보겠습니다. 1.53% 밀려나고 있는데요. 현재 4,980.4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오늘 시가인 4,985포인트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관련 주요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제 발표된 중국의 PMI 지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2년 반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년 만에 위축 국면에 접어든 건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국가통계국은 어제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9.8을 기록하면서 전달에 50.1을 하회했다고 밝혔습니다. 28개월 만에 최저치인데요. 제조업 PMI가 기준선인 50을 넘지 못한 경우 경기 위축 국면을 뜻합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중국의 제조업이 지난해 12월보다 소폭 개선되며 50.2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예상을 뒤엎고 2년 만에 위축 국면에 진입을 한 겁니다. 산업지수와 신규 주문지수 등 PMI를 구성하는 지수 대부분이 하락했는데요. 특히 신규 수출 주문지수는 49.1에서 48.4로 떨어지면서 더 악화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도 대기업 PMI가 50.3으로 전달 대비 1.1포인트 하락했고요. 중형기업과 소기업의 PMI도 기준치를 여전히 밑돌았습니다.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까지도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하며 53.7을 나타냈습니다. 제조업 경기 후퇴를 확인한 만큼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실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올 1분기 중으로 지급 준비율을 50베이시스포인트 인하하고 예대율을 25베이시스포인트 내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오늘 HSBC 제조업 PMI 확정치도 잠시 후 발표되는데요. 예비치와 같은 49.8을 기록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의 기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부도 위기에 처한 중국의 부동산 업체 카이사그룹에 순학차이나가 백기사로 나섰습니다. 23억 7천만 위안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순낙차이나가 카이사그룹의 사업부 4곳을 23억 7천만 위안, 3억 8천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순낙차이나는 카이사가 상하이 칭완과 롱완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매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카이사그룹의 전체 지분 49.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순낙차이나는 이번 매입을 통해서 상하이 부동산 시장에서 선두 위치를 다질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카이사그룹은 지난해 12월 선전시가 일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매각을 중단시키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지난달 8일에는 2,3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채권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3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 중국 관련 주 외신도 짚어봤는데요. 중국 증시 출발 동향 확인해봤습니다.